이번 주말은 73도를 맞는 제주 4.3 추념일입니다. 네,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는 2년 전 추념식에서의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난해와 올해 좀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억울한 원혼을 달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또 4.3이 온 국민의 역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칼의 제주판 2021 이슈 인터뷰는요, 제주도의회 4.3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라는 그 화제 전설의 팟캐스트, 네, 제주 유일, 제주 최강의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판 2021. 원래 금요일 에피소드는요, 이 재밌음 관련 릴레이 인터뷰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또 내일이 또 이제 4.3 추념일인 관계로 오늘은 이제 릴레이 인터뷰 잠깐 쉬고 이슈 인터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철남 위원장님 함께 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대화 나누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2021 제23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 대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은 4월 10일 토요일부터 4월 18일 일요일까지 9일간 매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 워크스루 방식을 통해 개인별로 발열 체크 및 방역 후 진행됩니다. 4월 2일까지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 대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참, 역시 제주의 4월은 4.3이 있지만 역시 또 유채꽃이다. 여러분들 많이 걸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이언맨, 제주도의회의 아이언맨. 원래 이게 강성도의원이 많으신데 강성민, 강성의, 예, 강성균, 강성보다 더 세. 강철이야, 강철. 아이언맨. 네. 강철남 위원장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철남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느낌이? 재미있을 것도 같고요. 예,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이 본질을 정확히 아시네, 또. 예. 이게 그렇게 재밌는 매체이긴 하지만 호락호락하진 않다. 예. 오늘 아무튼 한 20-30분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탈탈 검증을 하겠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런 생각입니다. 걷기 좋아하십니까? 예, 매우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걸으십니까? 뭐 지금도 가끔 가면 이렇게 오름도 오르고 오름 못 들어올 경우는 어느 고등학교 가서 20바퀴 약 8km에서 10km 정도 항상 걸으려고 하고 있고 일주일에 몇 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인은 체력이다. 예, 맞습니다. 체력. 이거 또 중요한 교훈이네요. 걸어야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이었구나. 참나. 이거 보니까 그 강철남 위원장님께서 혹시 오고 몇 회? 34회입니다. 예. 원래 그쪽 기수가 조금 전설의 기수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 살짝 전설의 기수. 그렇다고 합니다. 뭐 선배님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도 좀 동창이 좀 있으시죠? 전에 한 분 있었고, 네. 지금은 저 포함 둘을 있고, 지금 모당의 위원장님도 34회고, 언론인 편집국장도 한 4-5분 계시고. 잘 나가는 기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적폐학교. 좋습니다. 예. 아이언맨이신데, 예. 딱 인상이 뭐냐면 우리 강 위원장님 뭔가 단단하다. 아이고. 단단하다. 이분 실속 있다. 꽉 찼다 그냥. 고맙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 머리가 희끗희끗해. 이거 컨셉인가요, 이거? 컨셉은 아니고요. 10년 전에 한 40 넘어가서 거의 이렇게 하얗게 됐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염색을 못 했는데 이게 컨셉화가 됐습니다. 예. 부작용이 심해서 염색을
제가 지금 아픈 부분을 제가 예. 이 눈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 피부과 거네요. 치료까지 지금도 예.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 민감한 남자입니다. 예. 민감하신 예, 분입니다. 예, 예. 아,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강철남 위원장님의 지지자분들이나 아무튼 좀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이 제 질문을 잘못 들었으면 아주 저 기레기라고 지금 욕을 하겠네요. 아무튼 지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드리고 인터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 또 백발이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게 컨셉이 나름 돼가서 네. 이 모습으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아주 편안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강 위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드리게 된 것도 내일이 또 이제 4.3 추념식이고 또 마침 또 우리 도의회 4.3 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사실 사실 전부터는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핑계에 빨리 와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의원님들은 편향성을 의심받는 한이 있어도 제가 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4.3 특위 위원장으로 예. 선출이 되셨습니다. 근데 4.3 특위가 이게 사실 무슨 예산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부담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뭔가 성과도 있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위원장 맡을 때 좀 걱정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걱정 많이 했죠. 이게 과연 저가 할 수 있을까? 저가 이 특위위원장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 근데 좀 젊었을 때부터 4.3 유족회 활동을 했었고 4.3을 조금 알고 있고 미리 제가 공부한 것도 있어서 또 유족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다. 당신이 맡아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유족회에서 좀 직접적인 이렇게 우리 좀 지금도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고 유족회 자문위원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인 뜻도 있고 해서 그러면 한번 맡아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맡게 됐고요. 엄청나게 책임감도 느끼고요. 근데 또 결과도 좀 있어서 보람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금방 결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특위위원장 맡은 지 지금 6개월 만에 의외로 좀 좋은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어쨌든 물론 이제 4.3 수용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죄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국회의 역할이고 법원 판결은 물론 사법부의 역할이긴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의를 대변하는 이 도의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 통해 가지고 아마 많이 그래도 분위기 조성에는 기여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간 혹시 6개월 돌아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많이 정신없이 다니고 노력했다라고 일단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국회도 찾아가고 1인 시위도 하고 유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이런 아픈 과거를 치유해야지 되지 않겠나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서 국회로 하여금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물론 저희만 해서 된 게 아니고 도민들 또는 유족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셨고 또 다른 지역 의회라든지 다른 지역 분들도 엄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좀 이렇게 인상이 깊은 그런 분들 계십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지금 전국 시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4.3 특별법 통과해야 된다라고 해준 데가 13개 시도나 됩니다. 그리고 기초는 3개구나 돼요. 서울의 노원구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너무 고마웠고 안아주고 싶은 만큼 고마웠고 또 여수 순천도 비슷한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만나면서 먼저 이렇게 하면 우리도 따라하겠다. 부럽지만 제주 4.3 특별법
응원하겠다라고 유족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미안함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막 느끼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주의 역사라고 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보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고 역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연결이 된 고리가 있으니까 사실 참 그동안 많은 분들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전국화의 어떤 성과도 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전국에서 이렇게 의식 있는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아주 조그마한 변방에 있는 섬입니다만은 이렇게 아픈 과거를 같이 치유해 주자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 개정되고 또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이나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렇죠. 또 이게 그 질문을 또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특위위원장으로서 이제 하셔야 될 자녀 임기도 남으셨고 앞으로는 혹시 그 4.3의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과제에 좀 집중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지금 법이 통과되고 행안부 차원으로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6개월. 이 연구 용역에 도민이나 유족의 뜻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 접촉하겠고 우리 의견을 계속 올려보내야 되고 수시로 만나고 하면서 그 유족들이 마음에 맞는 정도의 수준의 배보상 또는 추가 진사 조사 그리고 뭐 명예회복 이런 것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유족분들 또 격려해주고 아픔도 같이 나눠주는 이런 역할 그리고 지역에서 뭐 복지 사업도 좀 해주고 뭐 트라우마 센터 운영이라든지 뭐 복합 기념관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비 확보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데. 시작인데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시작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특별한 해다. 그러니까 2월 26일은 특별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로 치면은 일단 전반전 한 2대0으로 이기고 후반전 시작하는. 비웃쳐지지 않습니까? 심판도 마음에 듭니다. 이거 심판도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나름의 성과도 있고 노력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연말에 아무튼 저 특별법 전부 개정안 요 관련해 가지고 환영 성명을 내는 과정에서 우리 특히 내부에서 좀 살짝 잡음이 있었습니다. 요거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거? 그동안 성명 많이 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특정 뭐 재심 판결 나면 환영한다. 어디에서 특별법 통과를 시켜주겠다면 환영한다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국가 차원에서 배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러면 환영 논평을 우리 의회에서 빨리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톡을 통해서 톡을 통해 단톡방 우리 저 4.3 특위 단톡방에 이런 식으로 내겠다 의견을 달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이제 하루 더 지난 후에 특정 의원이 왜 우리 의견대로 안 했나라고 의의를 제기했죠. 오영희 의원님이죠? 예.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똑같이 상대하면 그 여야 당이 달라서 여야가 싸우는 정쟁이 될까봐 침착하고 뭐 아주 예쁘게 이게 의견을 못 받아서 미안하다. 나 더 잘할 테니까 더 같이 노력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또 오해를 푸셨습니까? 역시 아이언맨답게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회의 열어가지고 전체 특위 회의 딱 열고 쿨하시네.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 저 구성원들이 좀 나를 흠집냈지만 나 위원장 그런 거에 흔들리고 나 상처받지 않는다.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의 더 큰 목표. 아니 특별법 통과라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 마구니가 껴가지고 다음 총선 나가실라 그러나. 이거 말려들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잘 푸셨으니까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또 당이 달라도 우리 또 제주도 의회는 또 그래도 서로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참 이게 저번에 그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도 그렇고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도의회나 교육청 앞에서도 이렇게 뭐 좀 약간 4.3의 특정 부분만을 굉장히 강조해서 전체 유족과 희생자분들의 좀 가슴에 좀 상처를 해집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아직도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대책이 좀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도내에서라도. 일단은 뭐 일부 이렇게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어난 그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이 피해도 있지만 어떤 식의 특정한 사건을 강조해서 그들이 제주도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진상 조사 이거 다 거짓말이다. 보고서. 예, 다 거짓말이다. 뭐 다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흠집내는데 사실 그 당시 4.3과 관련돼서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저는 왜곡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그분들도 좀 더 지역의 아픔을 지역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세상을 봐주고 과거사를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마치 전체의 스토리로 해석하려는 그런 그에 대해서 참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얘기를 해주셨고요. 4.3 관련 얘기는 일단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아이언맨 강철 여도 아니고 강철남입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과 관련이고 좀 개인적인 정치 얘기. 예. 그리고 이 듣보자 팟캐스트에 또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이거 좀 자랑할 시간을 좀 드려야 돼 내가. 지난해 좀 상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선거 앞두고 뭐 좀 작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 그거는 아니고 한 5개 정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조례 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 활동이 가장 큰 거니까 조례 제정을 많이 했습니다. 개정 또 개정은 뭐 조금 안 하고 제정?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를 했고 저 핸드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가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하나씩 만드는데 뭐 나중에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2000몇 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한 몇십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꽤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 의회 가면 요거 하고 요거 만들어야지 이렇게. 저 재수생입니다. 아하. 재수를 했기 때문에 재수하는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특정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가 뭐 우수조례에 대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뭐 두 군데 뭐 예를 들어 우리 민주당에서도 최우수 조례로 1급 상도 받았고 뭐 지방자치학회에서도 우수조례 받았고 또 작년 1년 동안 의원들 모두 평가해서 우리 의회에서 입법활동 우수 뭐 조례상도 받고 뭐 또 저는 근데 의미 있는 상이 청소년들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청소년 1,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강철남 아저씨가 그래도 청소년 한다라고 해서 청소년 대상이라고 작년 연말에 받았는데 청소년이 직접 와서 전수해 주더라고요. 뭐 중앙에서 상이 내려왔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이 제일 의미가 있고 그거는 좀 아들한테 가서 자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삐딱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애들이 디즈니 마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강철남 아이언맨 그 아이언맨도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어줬습니다. 정말요? 네? 강철남 써있긴 남이 잘 안 보여요. 저 키가 작아요. 강철남이니까 아이언이니까 아니야. 남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언맨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별명 지어준 거를 이제 선거 때 활용했던. 그러면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유세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그 또 애들하고 그냥 강철 아이언이다. 교통공사를. 야 아니야 인마 나 강철 남이야.
이렇게 좀 알콩달콩을 하셨다. 네. 지금도 하는데 네. 교통봉사를 한 7, 8년 와. 계속했죠. 그때 그 꼬맹이들 지금 많이 컸겠네요. 예, 지금. 내년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지금 서중도 갖고 남양고도 가고 뭐 일고도 가고 그런 친구들 있는데 지금도 인사하고 다니는데 내년이면 투표권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우리 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학교 앞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계획이 있어. 뭐 이게 방송에서 해도 되나요? 아유 괜찮습니다. 예. 합법적인 선거운동. 아니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합법인데 합법인데 선거운동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길게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사전에 또. 운동하는 얼마나 하기 나름이지만 사전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친해지고, 뭐 또 이게 동네 신호체계도 이건 가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느끼기도 하고, 엄마들 오면서 의원님 저거는 좀 이상해요 하면 저 문제 있구나 다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배님도 그거 하시잖아요. 저 우리 1년 선배님. 예. 지금 끝까지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한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주위에 몇 분 있고, 뭐 그때만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어쨌든 그래도 길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언젠간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보는 듯하면서도 이거 다 보시더라고요. 또 유권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눈도 안 마주쳤는데 이미 알고 있고. 이거 저 선거 때는 난 저축을 했구나라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마스크하고 모자 쓰면 못 알아들 것 같아도 알아보더라고. 저 자리에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다 뭐 이렇게. 혹시나 이제 정치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정치 신인들은 지금 당장 학교 앞으로 가시라. 예. 아니면 학교 앞에 있었던 선배님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줘야지 노하우를. 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보궐선거가 없으니까 저희 제주는 지금 약간 뭔가 좀 선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서울, 부산은 뭐 아무튼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벌써 또 이제 민주당 정권 심판론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판세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좀 연장해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 제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민주당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선거의 특유의 그 전해지는 말이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그렇죠. 고개 쳐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성실해야 되고 처음처럼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위기를 극복해야죠. 위기는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를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전국 단위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 뭐 이런 게 관계없이 우리 당은 더 이제 계획적이고 더 의미 있는 활동을 아마 계속 준비를 할 거고, 물론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계속해야 될 거로 봐지고, 뭐 저도 아주 일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면 180석 만들어줬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냐라는 그런 뭐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하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는 저희가 도의원 이제 뭐 교육위원 포함해가지고 43분 중에 지금 29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이런 의석 점유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67%, 70% 가까이. 그러니까요. 근데 자유투표합니다. 저희 그래서 본인 철학대로. 그래서 도민의 의견하고 반나는 결과도 있어서 스스로도 힘들고 상당히 힘듭니다. 투표 한번 해서. 그렇죠. 그냥 즐기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찬반 때문에 저희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흔들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특정한 안건에 그 당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반대를 눌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른 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도 져야 되고. 뭐 그런. 혹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뭐 이전 지역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논란 맞습니다. 양쪽에서 시위하고. 근데
제가 이제까지 도의원 되기 위해서 했던 거, 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다, 이거는 욕하더라도 내가 한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투표를 했죠. 항상 저는 본회의에서 뭐 나가거나 비출석 이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피하고도 싶고, 맞습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제 삼선되고 좀 명 훌륭하시면 슬쩍 나가기도 합니다. 이 투표하는 시간에. 근데 저는 처음처럼 끝까지 앉아서 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쨌든 내년 선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저 의회 앞에 계신 저 건물에 이제 저 최고 의사 결정 책임자, 네, 우리 저 원희룡 도지사님. 요즘 이분이 도지사인지 아니면 어디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체성이 어쨌든 대권 도전에서 실패를 하면은 도지사 3선 얘기가 지금 이렇게 좀 관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평가 이렇게 나는 읽고 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졌다. 결론적으로 처음 할 때와 지금 두 번째 할 때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제주 도민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어요. 도민들이 너무 아까우고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잘해야,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선은 서울 중앙 정치를 향하고 있어서 측은지심이 너무 없다. 이건 아니다. 도민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특정한 뭐 경기도지사하고 이제 토론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광역자치단체니까 뭐 대선 후보니까. 그분이 왜 인기가 있나? 경기도에 대한 사랑, 경기도의 제도의 변화, 지원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제 그냥 저 이재명 지사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인기를 바탕으로 가는 건데 이분은 그거는 생략하고 그분하고 토론만 하겠다? 그거 토론도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가슴이 부족했습니다. 가슴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풍겨나야 되는데 말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은 기술입니다. 근데 말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엄청난 달변이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도 같고, 좀 뭐 논리적으로 뭐 굉장히 잘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온도가 없다, 체온이 없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면 조금만 하면 다 알 수 있죠. 조금만 관심 가져서 보면. 물론 다시 나와도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돼서 열심히 하나에 따라 가지고 또 당선 유무는 달라지겠지만 4년 전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뭐 양쪽 경선에서 한쪽이 뭐 다른 쪽에 가고 막 흩어지고 뭐 이렇게 안 하도록 해서 제대로 의미 있게 하면 또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단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열심히. 좋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자유롭게 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전체적인 얘기, 그리고 뭐 도지사에 대한 평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도 개인의 싸움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 재선 의지는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저는 지금 그 당시 저를 도와줬던 뭐 캠프라고 표현합니다. 18명 있는데 아직 해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만나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듣고, 또 그분들도
해체도 안 하고 이유가 당연히 한 번 더 해서 또 지역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뭐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처럼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항상 모니터링 해주는 분도 계셔서 예, 집에 계십니다. 무섭습니다. 예. 항상 모니터링 그분이 원래 최고의 참모입니다. 최고의 제갈량이시고. 그분이 공천 안 주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제주도는 당 공천보단 맞습니다. 집 예. 와이프 공천이 맞아. 더 큽니다. 맞습니다. 그 공천을 먼저 받아야.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얘기 또 처음 듣네요. 또 무릎을 치게 돼. 공천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사모님 공천을 먼저 받으셔야. 좋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뭐 위원장님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테지만 이제 혹시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정치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공무원 출신입니다. 뭐 소위 말하는 사무관, 서기관, 부의사관에서 제대한 공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로 들어간 7급 공무원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원이셨군요. 그래서 예산 회계 조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에듀윌 뭐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예. 제주시에서 한 10년 몇 개월, 약 11년 가까이 공무원 했고 사회복지를 집행하다가 현장에 가서 직접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준비하고 현장에 나와서 좀 추웠습니다만은 현장에 나와서 그 사회복지 기관장을 하면서 계속 활동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 도전해야 되겠다. 집행도 했었고 현장에서 실천도 했었는데 정책 결정하는 것에 따라 너무 달라지잖아요, 현장이. 그렇죠. 그러면 나가 저 자리에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해서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하고 결정은 다 이렇게 의회나 지방정부에서 하고 뭐 현장은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욕구가 있어서 하게 된 거. 저는 뭐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복지사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뭐 청년 때부터 당에 들어가서 뭐 해서 공천 받은거나 뭐 언론인 출신에서 스카우트에서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도 저기 가서 다시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또 집에서 공천 받으려고 좀 노력 그러니까 끝에 정말 바닥부터 진짜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좀 오래 준비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실패해서 재수했고 대학 재수는 1년인데 이거는 4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다시 일주일 후부터 또 다시 교통봉사. 이거 재수가 또 아픕니다. 또 무지 아픕니다. 세상을 배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인터뷰를 앞두고 우리 저 아이언맨 강철남 의원님의 좀 약간 혹시나 내가 모르는 좀 나쁜 면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저 고 기자의 실은이 강 의원이 이런 거 이사 좀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제가 적어서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원래 좀 커야 좀 잘 보일 텐데 우리 적어서 안 보이는데 일단은 뭐 의정 활동이 약간 집행부의 소리도 줄이고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강력하게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따뜻한 사람이다. 뭐 그리고 의원들도 따뜻한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게 공무원분들도 그걸 다 알더라고요. 또. 그렇습니까? 아직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공무원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트집 잡으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갑질 비슷한 좀 이런 뉘앙스를 보시는 분하고 그렇죠, 있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하고 저분들도 다 그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사든 뭐 업무 보고든 제안을 많이 합니다. 뭐 언론에도 가끔 보고 되는데 이거 해보면 어떻겠냐. 뭐 최초로 제안해서 조례까지 전국 최초로 만든 게 있는데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이요.
농업이지만 그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농업을 활동하게끔 해서 약간 지원해줘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게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TF팀 만들어서 지금 도 차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도비도 받고 뭐 국부위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제안 또는 지금 마을끼리 너무 다툰다. 예. 마을 향약을 표준화를 한번 맞습니다. 예. 지지보자. 예. 그게 지금 그 이렇게 지금 연구 용역이 끝났고 거기도 끝났나요? 이제 크게 제시가 안 돼서 그러면 TF팀을 우리끼리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뭐 그게 뭐 강력하게 이걸로 만들어라는 아니지만 기본이니까 왜냐하면 그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게 기본적인 사항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과거 만든 마을마다 향약은 앞뒤가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런 좀 아주 큰 거대한 담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챙겨야 될 게 많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챙기고 또 인구에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니라고 제안을 해서 또 제가 인구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외부에서 유입 많이 되니까 뭐 교부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언제 줄어들지 모른다. 태어나는 애는 줄어들고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관심 가지고 준비 안 하면 제주도 큰일 난다.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 좀 표에 도움이 되는 걸 관심을 가지세요. 또 그거는 또 전혀 쓸데없는 표고 관련이 안 되는 또 이런 거를 또 관심을 가슴으로 해야 되니까.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거대 담론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그렇네요. 누군가는 짚어야 될 것들 이런 거. 그래서 뭐 또 특정한 제안. 핑크뮬리 꽃 예쁘잖아요. 보라색. 그 외래종. 근데 제가 지적한 게 접니다. 저꽃 시장님 저꽃 예쁘잖아요. 근데 저게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한 2급 유해 식물이다. 그렇죠. 민간에서 심은 것까지 제재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에서 심는 거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제 심은 거를 일단은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 한번 저 시장님들께 얘기를 해서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남의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살펴보면 우리가 그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또 디테일 하시네요 또. 저도 그 꽃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보이다가 지금 보이지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보다 보니까 외래종이었습니다. 이게 왜 예쁜 꽃이 옛날에 안 보였지? 뭐 이렇게 옛날 우리 개민들레 있죠. 그렇죠. 멀리서 보면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 질기고 뭐 쓸모도 없는데 이미 손쓸 어느 정도로 다 생태계가 잘못하면 한 번에 훅 갑니다. 근데 훅 갑니다. 우리도 훅 가듯이. 근데 핑크뮬리도 엄청나게 억세거든요. 쫙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행정기관 차원에서 관심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지적해. 우리 역할이라고 봐요. 작지만 좀 인상적이네요. 어쨌든 참 사실 표가 안 되는 거. 하지만 누군가는 좀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계속 하시는 거 참 인상적인 것 같고.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벌써 이제 마지막이네. 이게 시간이 훅 갑니다. 지금 저희 지금 30분 이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고칼의 제주판 2021 팟캐스트의 마력에 지금 빠져들고 계십니다. 2탄 없습니까? 제가 계속 또 올게요, 제가. 2탄 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사실 선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사실 뭐 그동안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았든 아니면 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간에 사실 긴장도 해야 되고 이제는 뭔가 자기 원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1년 내가 그래도 진짜 이제 예산 폭탄을 한번 우리 지역구에 한번 좀 쏴야 되기도 하고 좀 이런 유혹도 많이 좀 받거든요 원래. 맞습니다. 남은 1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공약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시작하던가 마무리해야죠. 지금 연동이 또 교통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 타워 공사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올해 말에 잘 마무리하고
해서 그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될 거고, 또 제가 과거와 달리 생활체육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 노령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동네 다목적 체육관이 없지 않냐라고 계속 의의 제기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평화로 쪽에 국유지를 구입을 해서 다목적 종합체육관을 만들 겁니다. 예산도 확보했고 약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중앙 심사도 다 끝나고 그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되면 저도 거기 가서 배드민턴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아니 유 위원장님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일만 되게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오보록소보록 할 거 다 하셨네요. 생활체육. 예. 근데 특정한 종목이 빠져서 아하. 살짝 항의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체육관은 이왕 이렇게 준비하는 건 마지막 땅일 수도 있어서 그 바닥이 수영장 보통 25m 하는데 중앙에 철저히 가서 노력을 해서 50m까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50m 나오고 그 위에 다목적 체육관에서 여러 종목이 할 수 있도록. 너무 연동만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노영 외도 사람 다 갑니다. 예, 평화로니까 그 노영 쪽입니다. 이거 좀 약간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연동이 아닙니다. 저는 공약할 때도 연동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고 신제주 권역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썼습니다. 제주시 갑 다목적 체육관. 신제주 권역이라고 썼는데 제주시 갑하면 또 국회의원분도 계시면서 뭐 그래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분 뭐 이거 들으실 리도 없고요. 그분이 도와줘서 특별기부서 10억 떠옵니다. 그럼 제주시 갑 체육관 맞네요. 국구가 많이 와야죠.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부족해가는데. 자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참 두서없이 참 이렇게 강철남 위원장님하고 재미있는 인터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사삼 얘기도 했고 정치 얘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막걸리 마시면서 취재 그거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막걸리 잘하는데 취중 인터뷰를 또 취중 대담. 뭐. 제가 막사를 잘 만듭니다. 좋습니다. 예. 자주 출연을 하시게 될 것 같네요. 왠지 이 방송에서 최초로 막걸리 마시면서 하는 그리고 꼭 먼저 일호가 되고 싶으시다. 강 씨가 기억순으로 해야죠. 일호가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소주도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남은 1년 뭐 개인의 정치적인 진로도 중요하시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도의원으로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뭐 혹시 뭐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TV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도 많이 나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건 또 처음입니다. 일단 얼굴이 안 보여서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재미있고요.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번 오겠습니다. 막걸리를 막걸리 1호 인터뷰를 하는 걸로 찾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한 만큼 끝까지 처음처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발전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 꼭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열심히 하면 키가 커지겠죠.